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한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모든 암호화폐들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8,174불이에요. 보통 이상하게 거래소보다 가격 측정이 좀 더 높게 되고 있는 코인마켓캡의 모습인데요. 실제 지금 거래소에 가보시면은 예를 들어 바이낸스 비트코인 8,000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XRP는 안타깝게도 24센트 후반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25센트인 거는 맞아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말이죠. 왠지 좀 처량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뉴스에 이렇게 떠 있는데요. 시진핑 암호화폐는 사기, 비트코인 1000만원 선 붕괴라고 하면서 이 기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8일 중국 관영 CCTV1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과 같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암호화폐를 불법 폰지 사기로 비유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따 암호화폐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는데, 그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은 2014년도에 녹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발언을 2014년도에 한 거죠. 그거를 무슨 지금 18일날 출연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또 오보를 이렇게 당당하게 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거,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명문 대학교가 있죠. 옥스포드 대학교인데요. 옥스포드 산하의 옥스포드 파운드리가 리플사의 우브리 유니버시티 블록체인 리서치 이니셔티브에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플사는 계속해서 세계 명문 대학교들에서 많은 인재들을 이 블록체인과 더 나아가서는 XRP 레저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개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현재 우브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4개 국가에 30여 개의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남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중동도 포함을 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대학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리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영국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영국의 의회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 암호화폐는 더 이상 증권이니 머니가 아니라 개인 자산으로 법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이고,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멤버들은 이런 소식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를 가장 확실히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만약에 리플사가 영국 회사였으면 어땠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영국 정부가 XRP를 정말 잘 밀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미디어에 굉장히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코인필드의 CEO 밥 라스의 인터뷰가 또 하나 공개가 됐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약간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앞부분만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you mentioned that XRP is a lot faster and cheaper to do this, but it doesn't have the same smart contract potential as Ethereum, or is it not those sort of features that you really need to do this? Some people probably they're not gonna love that, but XRP offers you much better and a stronger technology than Ethereum. It doesn't mean that I'm against Ethereum. No, I'm not against either. I like Ether. I have personal investment in it. So that's a great technology and coin. But 자, 그래서 인터뷰어가 물어보죠. 자, 당신은 앞서서 XRP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XRP 내에는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없지 않나요? 아니면은 이런 기능은 지금 하려는 코인필드의 새 프로젝트 솔로제넥에는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CEO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지만은 XRP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낫고 강력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내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나는 실제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기술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XRP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질문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뭐였냐면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능은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XRP 레저에도 굉장히 비슷한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밥 라스 같은 경우는 사업가입니다.
사업 아이템에 사용될 기술을 선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재보고 고려를 해봤겠죠. 그런 그가 XRP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발언을 했네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 XRP 정말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죠? 부디 코인필드가 진행하고 있는 솔로제닉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가지고 이 사람이 XRP를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를 해본 영상으로는 스웰에서 나왔었던 가장 좋은 소식이었죠. 페루의 인터뱅크가 엑스커런트에서 엑스래핏, 즉 ODL 실시간 유동성으로 전환한다는 발표에 관한 것인데요. 누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퍼와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Banco Internacional del Peru, commonly known as Interbank, says it's switching from Ripple's payment messaging system Xcurrent to the company's XRP-powered payment product called On-Demand Liquidity (ODL). Interbank's blockchain specialist Joyce Mantilla made the announcement at Ripple's Swell conference in Singapore. In Peru, we started thinking about cryptocurrencies when they first started appearing in the US. The bank has done a great job trying to attract talent that is really focused on innovation. And we have an innovation lab inside the bank. So we work as a team that is allowed to fail and try different things, and we started working with Xcurrent in that way. And now, after a year of working with Xcurrent, we have decided to move forward this year and use the cryptocurrency to do our transactions. On-Demand Liquidity, formerly known as XRapid, is designed to use Ripple's native cryptocurrency XRP as a bridge between two fiat currencies. Ripple says that since the product's launch in October of 2018, 24 of its 300-plus clients have signed up to use ODL. Mantilla says the company's focus on new technologies is born out of necessity due to increasing innovation in Latin America's cross-border payments infrastructure. The need that we have found is both our products of either corporate payments or just remittances are outdated. We're not being competitive in the market anymore. There are so many fintechs, especially coming from Brazil or from the US itself, that are targeting Peru as one of their next steps to flourish. Interbank is one of the largest banks in Peru, according to the Corporate Financial Institute, CFI. The company reported $2.9 billion in total revenue in 2017 and $41.3 billion in total assets. 자,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페루의 인터뱅크 같은 경우는 페루 내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라고 하죠.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봤었던 이 밥 라스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미국 내에서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술이 나오고 있을 때 인터뱅크 내에서도 이 연구팀을 꾸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엑스커런트가 이제 좋아 보이니까 한번 사용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몇 년 동안 엑스커런트를 써봤더니 믿음이 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엑스래핏 실시간 유동성으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파트너십 소식이라든지 새로운 프로덕트를 사용한다는 소식을 너무 가볍게 듣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은행들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어떠한 프로덕트나 암호화폐, 특정 블록체인을 선택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정말 굉장히 신중한 선택입니다. 자신들의 은행 및 회사의 앞날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리플과 XRP가 뽑혔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정도의 소식이 나오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많지가 않죠. 지금 가격이 너무 지지부진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데요. 가격과는 별개로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니움 오픈머니, 굉장히 최근에 열심히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니움 오픈머니가 브라질의 외환 브로커인 프렌테 코레토라 데 캄비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니움은 이를 통해서 프렌테의 고객들을 위해 국외 송금을 진행할 것이며 그 범위를 일본, 호주, 캐나다 법정 통화들로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니움머니 같은 경우는 일단 ODL 사용자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2019년 들어가지고 리플사의 파트너들끼리 파트너십을 맺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리플넷 멤버끼리 함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데이빗 슈월츠는 이렇게 2019년 초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은 연결이 대두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리플넷 홈이 활성화가 된다면 더욱더 적극적이고 많은 리플넷 멤버들 사이에서의 협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장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업체들이 리플넷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다리셨던 이 가장 큰 좋은 소식 한 가지 들고 와 봤는데요. 자, 여러분, 이 머니탭에서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2020년도에는 동아시아에 있는 큰 상업은행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상용화를 시킬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거의 이제 거론되는 은행으로는 시암 커머셜뱅크가 확실한 상황인데, 일단 이 머니탭에 XRP가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기간이 나왔습니다. 최근 키타 회장의 발언에 의하면은 바로 2020년 도쿄올림픽 전에 머니탭에서 XRP가 지원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말인 즉슨 2020년 7월 4일이죠. 7월 24일이네요. 7월 24일 전까지 머니탭에서 XRP가 사용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SBI의 해외 투자 담당을 맡고 있는 토모유키 니씨가 이야기합니다. 도쿄올림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할 것인데 그들은 쇼핑하고 여행할 때 바로 XRP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XRP의 사용은 보안이 안전하게 될 텐데 일립틱 플랫폼과 같은 보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쿄올림픽 전까지 여행자들이 XRP를 사용해가지고 일본에서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 발언의 무게가 상당하죠. 일본 내에서의 상용화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확히 기간까지 나온 상태이고, 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도쿄올림픽 망하라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XRP 투자자이기 때문에 XRP 생태계에 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계기, 2020년 도쿄올림픽이 완전히 개망하지는 않기를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환전할 필요 없이 이 XRP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또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외 관광객들이 XRP 사용을 통해 가지고 정말 큰 편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라면은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일립틱이라는 플랫폼은 블록체인 포렌식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서 SBI 홀딩스로부터 2,300만 달러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토모유키 씨는 일립틱 이사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해당 인터뷰에서 토모유키 씨는 또한 추가로 이미 일본 내에는 XRP에 열렬한 팬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XRP 커뮤니티, 일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저도 사진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도움에 힘입어가지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XRP가 정말 활성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벌써 2020년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SBI 관계자 측에서 나온 발언뿐만 아니라 올림픽 주최 측에서 이와 비슷한 발언이 공식적으로 나와주기를 좀 더 욕심을 내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 나와서 전달해드려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여러분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광고 시청,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 채널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